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금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여 미국 국민이 소유하던 금을 모두 몰수했다. 미국 국민들은 공식적으로 달러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심지어 금을 동전이나 금괴 형태로 보유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만 달러의 벌금 혹은 징역형에 처해지는 법도 존재했다. 안녕하세요. 부자도서관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화폐의 문제점과 비트코인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돈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가치를 지녔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축적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재화든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패러독스가 있다. 어떤 재화가 화폐가 되면 당연히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즉, 모든 사람이 해당 재화를 생산하려고 들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해당 재화를 생산해 생산량이 너무 크게 증가해버리면 해당 재화의 가치가 떨어져 화폐의 지위를 잃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가야 하는 한편 이 가격이 크게 떨어질 만큼 공급이 증가할 수 없는 제약 조건이 존재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 난제를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최선으로 해결한 재화는 금밖에 없었다. 하지만 금도 완벽한 화폐는 아니었다. 거래할 때마다 금을 이동시키는 것은 매우 불편하였고 이런 단점은 특히 대규모 거래일수록 두드러졌다. 또한 도난 및 분실 등의 리스크도 항상 짊어져야 했다. 1837년에 처음으로 전신과 철도망이 상용화되는 등 이동 및 통신 수단이 발전하면서 금고의 계정 처리만 진행하는 현대식 결제 방식이 점차 수용되기 시작한다. 직접 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금고에 보관된 금 및 은으로 가치를 보장받는 어음 수표 보관증과 같은 지폐와 수표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고 국가들이 하나둘씩 지폐를 기준 통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에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은 금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해 둔 채 보관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보관증만을 교환하며 편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금에 의해 가치가 보장되는 지폐를 화폐로 사용한다는 이 아이디어가 바로 근본 위제의 시작점이었다. 19세기 많은 국가가 근본 위제를 사용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서 자유무역이 활발해졌고 경제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근본 위제에도 단점이 존재했다. 금은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실물 보유고를 몇몇 장소에 집중해야 했고 결국 정부가 장악하기 쉬운 형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 총량을 넘어 교환 매개를 발행하였다. 근본 위제는 몇 년간 금을 기준으로 통제 가능한 선 안에서 유지가 되었지만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전례 없는 큰 규모로 벌어진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근본 위제를 버리고 정부가 발행하는 명목 화폐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기존 근본 위제 아래에서 국가들은 자국 화폐에 대한 지급 준비금으로 보통 금이나 다른 나라의 명목 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가 정부가 금 보유고를 직접 통제했고 국민은 금 보관증과도 같았던 지폐를 교환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영위했다. 그리고 국민은 언제든지 지폐를 정부에 들고 가서 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특성을 금태환성이라고 한다. 전쟁의 참전국들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다. 이에 대다수의 참전국이 금태환을 정지함으로써 사실상 근본 위제에서 이탈하기 시작한다. 금태환성이 없어진 후 정부에게 국민이 요청 시 금을 돌려주기 위한 지급준비금을 마련한 의무가 사라지자 정부는 무한정으로 화폐를 찍어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너나 나나 모두 세계 1차 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화폐를 찍어 내 세금 징수액과 채권 발행량의 합계를 훨씬 초월한 부를 전쟁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유럽 국가들은 자국 화폐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으로 전쟁 자금을 수혈함으로써 1918년 11월 결국 미국이 개입해 종전되기 전까지 버텨온 것이다. 이후 전 세계는 1922년 열린 제노바 회의에서 달러와 파운드를 금에 준하는 준비통화로 합의하였다.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 후 미국은 국민이 달러를 들고 오면 금으로 바꿔주는 금 태환제를 금지시켰다.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금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여 미국 국민이 소유하던 금을 모두 몰수했다.
미국 국민들은 공식적으로 달러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심지어 금을 동전이나 금괴 형태로 보유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만 달러의 벌금 혹은 징역형에 처해지는 법도 존재했다. 그렇게 달러와 파운드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흘러가기 시작하던 도중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강건했던 미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자국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턴 우즈에 44국이 모여 국제 무역 체제를 어떻게 재건할지에 대해 협상하였다. 브레턴 우즈는 미국 달러가 현재와 같이 글로벌 기축 통화가 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다. 달러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준비금에 보유해야 하는 국제 준비 통화가 되었다. 또한 다른 나라의 화폐와 달러는 고정 환율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고 달러는 고정된 비율로 금과 교환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 미국은 각국 중앙은행으로부터 금을 가져왔고 세계 중심의 금 교환 창구가 되었다. 하지만 다른 국가가 달러를 들고 오면 금으로 바꿔줘야 하는 금태환성이 미국의 눈의 가시처럼 계속해서 커지기 시작했다. 국제시장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보다 금값을 더 높게 매기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도 달러의 구매력이 하락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국가들이 달러를 미국에 내고 금으로 바꿔가려고 했다. 결국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였고 근본 위제는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자산의 본위한 화폐는 이제 사라지고 오로지 정부의 신용을 기반으로 가치가 유지되고 정부가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 명목 화폐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사실 우리는 명목 화폐가 사용되던 시대에 태어나 자연스럽게 명목 화폐를 사용하고 살아왔기에 이 시스템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달러를 중심으로 구축된 명목 화폐 시스템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정부가 자기 화폐를 찍어내지만 달러만이 실질적으로 다른 정부의 화폐 가치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준비 통화를 찍어내는 곳은 미국 정부뿐이다. 따라서 미국의 화폐 정책에 의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 현재와 같은 구조로 화폐가 운용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다. 언제든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화폐는 분명 건전한 화폐가 아니다. 이러한 사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정부의 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화폐를 만들고자 한 이가 있었다. 그가 바로 비트코인의 창시자, 익명의 개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이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정부의 발권력이라고 생각했다.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첫 블록을 생성하며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완결성을 유지한 채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책 블록체인 테크노믹스에서 편집한 내용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상세계가 스며들고 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 예전에는 생소한 단어들이 뉴스를 보면 종종 나온다. 책을 읽지 않으면 이런 단어들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세상은 더 빨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공부해야 한다. 지금 MZ세대들에게는 100세 시대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바이오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은 120세 이상 계속 늘어가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다면 남이 깔아놓은 판에서 남이 원하는 대로 남은 인생을 살다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의 시대에 대한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부자도서관이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